이제 하락장 오는 것 같다. 또 특히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거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두려움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계속 투자하고 계세요? 네,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네, 안 불안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불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어떤 시장 자체가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입지 분석인 것 같거든요. 네, 가치 대비 이제 싸게 사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락장이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싼 가격에 매수하고 계속 이제 과공급 구간으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매수해서 좀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세가율을 받쳐주는 물건들을 매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거든요. 전세가가 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거.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설령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조금 가격적으로 얘가 이제 더 바닥을 조금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좀 견디면은 또 회복하는 시점도 오기도 하고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광역시, 중소도시 안에서 동시에 하락장이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소식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뭐 자이 같은 일본 브랜드도 지금 미분양 소식을 좀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가 지금 그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 안에서는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 지역의 하락장이 아닌 다른 지역을 투자 기회로 또 활용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게 다 다르니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계속 나온다. 왜냐면 이게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 자체가 이제 또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 안에서 투자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산이 증식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총 자산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난 부분을 또 커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있다면서요?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일단 뭐 지역을 조금 넓게 봤을 때에는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많은 시기가 되겠죠. 많은 시기요? 네. 그러니까 뭐 2, 3년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뭐 지금의 어떤 대구 시장이라든지 뭐 포항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단기적인 공급 물량이 이제 쏟아지는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내가 리스크 대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럴 때 주변으로 신축 입주하는 물건들이 되게 많이 이제 기존의 물건들을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입주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급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이분들이 이제 부담을 하셔야 돼요. 연체 이자 많이 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기간 안에 좀 팔고 갈아타려고 하시고 그때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해서 충분히 싼 가격에 좀 매수할 수 있고요. 또 1년의 어떤 시즌으로 또 봤을 때에는 뭐 휴가철, 사람들이 이제 노느라 이제 놀러 가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부동산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장마철이라든지 뭐 태풍 오는 날, 그리고 뭐 하반기로 따지면은 뭐 수능 시험 있는 날 조용하거든요, 정말. 할아버지 올 때, 산타 할아버지.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시즌, 딱 연말 연시 요런 때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움직여요. 부동산은 안 가죠. 네, 부동산에 이제 가면은 조금 이제 손님들 찾고 대기했던 분들은 이제 급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가격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매수했었던 물건 중에 하나는 그 태풍 정도급의 그런 강풍이 부는 날 부동산을 방문해서 되게 이제 싼 가격에 매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막 간판 막 덜렁덜렁거릴 때 막 이럴 때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네. 바람 태풍 오고 그래갖고 막 우산 다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 우산 쓰고 다닐 때. 네. 그런 날 이제 사람들이 거의 그때 안 부동산 다니거든요. 가셨어요?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방문을 했고 되게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그게? 그때가 이제 2018년도 4월 10일이었는데요. 아, 근데 날짜도- 4월이었는데 되게 그럴 때 있죠. 날씨가 되게 네.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얄궂을 때. 네, 그때 이제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네. 야외 현수막이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아, 네, 그래서 강풍이 되게 심했고 이제 간판도 이제 되게 많이 떨어지고 네. 해서 그러니까 그날 날씨가 되게 유난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을 열고 이렇게 조금 잘 정리정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문 열면서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제 들어갔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네, 것처럼. 그러니까 어이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하고 갔었던 목에 이제 두른 자주색 스카프도 바닥에 이제 날아가고.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산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을 봤는데 사자머리가 된 상태에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물건이 매수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싸게 사셨군요. 네, 그때 싸게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싸게 시세 대비요? 네,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어디예요? 네, 네, 구로구입니다. 네, 그러고요. 네, 이거 얼마에 사신 거예요? 네, 거기 몇 평짜리? 24평이었었고요. 네. 네, 3억 정도 가까운 금액으로 일단은 3억이요? 네, 사게 됐습니다. 2018년이요? 이거 4년 됐네. 네, 네.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한 뭐 6억 9천, 뭐 7억 가까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4억 올라왔네요. 네. 투자금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거? 그때 한 뭐 3천만 원 정도 매매 전세로 해서 좀 3천 투자하셔서 네. 4억이니까 10배네. 10배네요. 그때 이제 매매가 자체가 네. 뭐 그 부천의 20평대랑 조금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좀 기회였었거든요. 아, 서울인데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싸다고 판단을 했었고 너무 쌌네. 네. 부천 가격이면. 네. 네. 그래서 뭐 계양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이런 이제 물건들이랑 비교를 해서도 절대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싸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좀 실투금 측면에서도 그러게요. 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어서 매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그날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좀 현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구로 물건을 팔고 김포로 이제 분양받아가는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이제 입주해야 되는 시기가 날짜 얼마 안 되니까 남았구나. 마음이 급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부 규제가 이제 조금 강화되던 시점이었었어요. 그쵸. 2017년 파리 대책 나온 다음이니까. 네, 이때가. 여러 가지 뭐 자금 출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좀 강화되기 시작했었고 매수 심리가 좀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던 차에 뭐 이래저래 날씨까지도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셨고 집 자체에 조금 하자도 있었어요. 아, 집이요? 네, 그러니까 물이 샜어요? 물이 새진 않는데 이분이 이제 잘 팔려고 급하시다 보니까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제 샷시 수리를 진행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수리가 잘못된 거죠.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수리된 집을 좀 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금액을 조금 부담하고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왜냐하면 이제 안전사고에 좀 우려가 있으니까 샤시가 잘못되면 잘못 들어갔어요? 샤시가? 네. 틀이?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좀 결국에 다 뜯어내야 될 건데. 네, 그래서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신 대신에 싸게. 이제 가격 조정을 해서 제가 이제 부담하는 비용 대비 충분히 그만큼의 어떤 가격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요. 뭐 매도자 입장에서도 입주일에 맞춰서 또 본인이 원해서 그런 시기에 거니까. 맞춰서 좀 가시려는 마음도 있어서 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그 구로구 왜 가신 거예요, 근데? 18년 여름에? 어떻게 구로구를 가시게 됐어요? 그 부천이 가격 상승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구로가 아직 충분히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중랑구라든지 뭐 서울의 중심지는 뭐 시세 상승 폭이 높았지만
그 외곽에 있는 이 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또 중랑구 물건이랑 비교해서도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비교 평가를 하면서 최종 구로 쪽으로 이제 매수 결정을 좀 내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초에 서울의 그 흔히 말하는 노른자는 많이 올라갔고 또 이 서울 외곽 구로구나 뭐 강북구, 도봉구 뭐 이런데 서울 외곽은 많이 못 올라갔는데 또 경기도는 또 여기도 또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이게 쑥 싸져 보이니까 가셨던 거군요. 네. 이런 걸 봐야겠네요.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디 갈지 정해야겠네. 부동산 투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투자를 통해서 뭔가 성공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건데요. 네. 초보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물건들을 빨리 매입을 해서 내가 그걸 어떤 시세 상승, 그걸 차익을 보면서 뭔가 급하시거든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라든지 빨리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자산을 쌓으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자금 안에 이제 초과되는 물건들을 좀 매수를 해서 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면서 찬찬히 내 가용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매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보유한 물건을 통해서 뭐 시세 차익을 보거나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계속 영원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이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패턴대로 이제 겁없이 계속 도전하다가 다시 이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항상 시장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좀 받아들이면서 좀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다. 초반부에 이제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 또 영원하진 않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네, 그 확률로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막 내가 뭘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막 망설이다가 이거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종잣돈이 없던 때에 너무나도 저 지역에 저 아파트를 샀을 때 충분히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려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리하게 담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물건들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매수하지 못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본인과는 인연이 안 닿는 지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금이 확보가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어떤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또 다른 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급한 마음에 빨리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절하시면은 체하지 않고 조금 차근차근 자기가 원하는 탑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부동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장기 보유? 장기 보유가 되나? 장기 보유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투자 못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로소득만으로 저희가 그걸 대비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네. 일반 이제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뭐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뗄 건데 연봉을 이제 올려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유지할 건지라고 하면은 대부분 연봉 협상에서 더 높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적으로 물론 이전의 규제 이전보다는 부담해야 되는 어떤 뭐 세금적인 금액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남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은 작게 굴려서 그거를 뭉치는 작업을 해 나가셔야죠. 그리고 이 세금적인 부분은 또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러게요. 이번에 네. 또 분위기 바뀌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조정, 비조정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주택, 3주택에서는 뭐 비조정 지역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똑같으니까. 그래도 네. 예,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세금을 좀 줄이면서 매입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전략들을 구사해서라도 내가 근로소득 이외에 좀 자본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네,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이게 연봉이 3천일 때 세금 300 내고 연봉 4천 받을래? 그랬을 때 아니요, 세금 400 내서 싫은데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면은 그 3주택까지 취득세가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일단은 뭐 조정, 비조정은 이제 처음엔 이제 1.1%인 거고요. 네. 네. 두 번째 주택을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매수했을 때에도 1.1%.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이 네, 8.4%.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12.4%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그 취득세를 감안하면은 또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한 채 투자할 수 있는 네, 금액이 네, 되는 거죠. 일단 시장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